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5일 지금 거의 새벽 시간대입니다. 네, 오늘은 좀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런저런 이 출입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충 상담을 해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경험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연을 보내주시는 이 동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접수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그런 내용들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하고요, 이 동반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중국 동포 여성분의 이 카톡 상담 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함께 이제 동반해서 아이도 한국 국적을 신청을 한 거겠죠. 근데 당사자는 저런 중국 국적까지 포기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지만은 아이 같은 경우는 중국 국적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복잡한 그런 심정을 갖고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한테 문의해온 이 아이의 이 국적과 관련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에 국제결혼 이민으로 오신 분이나 어쨌든 아이를 중도 입국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한 그런 경우에 이 아이 국적 문제 꼭 이제 알아두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충남 천안에 사시는 F4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동포 분이십니다. 부부 명의로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구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도 상담할 때는 충분히 아파트 담보 대출이겠죠.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새마을금고였나 봐요. 이 대출 기간이. 이 부부 공중으로 보통 우리가 이런 가족 관계를 입증해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두 부부가 그렇게 있는 경우인데 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동반가족으로 있다고 하는 그런 입증 서류를 떼어갖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출입국사무소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떼어줄 수가 없다. F4 체류 자격으로 있는 이 부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런 아파트를 구매하시거나 어쨌든 F4 체류 자격으로 계신 이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이 좀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포분들 중에는 중국 동포도 그렇고 이 고려인 동포들도 그렇죠. 배우자가 이 동포 비자가 아니라 비동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가족 초청으로 인해서 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F-1 이 동반 가족 비자를 받게 되죠. 그러나 이 F-1 이 동반 가족 비자는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역형 특화 비자다 또 F2R 비자다 이런 게 좀 신설된 게 있죠. 그래서 일정 이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바로 F2R 비자로 이 변경을 해서 취업 활동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우송정보대학이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2년제 이 전문 학사 이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올해 1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2025년도 이 신입생 모집을 위한 이 설명회도 이 11월 달에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9
외국인 이 단순 근로자이죠. 그리고 H2 이 방문치요. 그리고 F4 재외동포, F3 뭐 체류 자격 이런 분들은 물론이고요. F-1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동반 가족으로 있는 이런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도 이 전문 학사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전문직으로 취업 활동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전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입도 뭐랄까요 고수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어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우송정보대학은 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뭐 그러니까 배우자 자격을 갖고 있는 F-1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춤형 이 전문 학사 이 교육 과정을 이렇게 개설을 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첫 신입생 모집 설명을 갔고요. 올해 1, 2학기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2025 학년도 이 신입생 모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요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성정보대학, 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쳐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성대학교 다 아실 겁니다. 대전에 있는 70년 넘게, 네, 이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튼튼한 대학입니다. 근데 그 자세한 소개는 제가 별도로 해드리고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이 전문학사 특별반, 개설된 과목은 지금 현재 4개 과목입니다. 이 스마트 자동차 기계학부, 그러니까 용접 기능사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전공 학부가 있고, 마스터 셰프과가 있습니다. 그냥 조리라든가 이 제빵, 이 분야이고요. 그리고 철도 토목 안전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야간으로 그냥 개설된 과고요. 그리고 내년도 학기에는 그냥 미용 관련 학과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요 안내 좀 팜플렛 이렇게 제가 띄워놓은 게 있죠. 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희 유튜브 방송 더보기 이 게시판에다가 제가 이와 관련된 기사 이거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상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럼 앞서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출입국 정보, 관련 상담 사례, 요 사연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아이와 동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어느 중국 동포 여성의 상담, 카톡, 문자 상담 내용이었는데요. 그냥 주요하게는 아이의 이 국적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아이랑 같이 국적 수반 취득하고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신청할 때 저는 아이는 만 18세까지 나중에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국적.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이의 수반 취득을 취소는 할 수 있나요? 취소 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성인 후 아이의 선택으로 한국 국적 취득도 가능한 걸까요? 만약에 수반 취득 취소하게 되면 아이의 본국 국적 포기를 안 해도 지금대로 중국 국적인 거죠.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 엄마가 저의 영상을 보기 전엔 잘 몰랐다가 이 본인의 이 국적 신청을 할 때 아이도 이 동방 국적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와 허가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적 수여식 행사에 참가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이 본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 증명서만 제출하게 되면은 완전히 한국 국적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 본인은 한국 국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아이는 그대로 중국 그러니까 본국 국적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 줄 알고 같이 동반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아이의 이 국적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잘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한국하고 또 본국의 이 그 국적법을 잘 모르고 이 아이의 국적을 신청을 했다가 이중 국적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우리 한국에서도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본국의 국가에서도 그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은 이 국적이 이 두 개 다 이 상실이 될 수 있는 이 무국적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국제 결혼 이민자인 경우 이제는 남편이 한국 국적자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 한국 국적을 그냥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한국 국적을 기여하지 않고 이 본국의 그 국적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아이도 그 본국의 국적 신청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중 국적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본국적을 타서 이중국적 상태가 됐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은 법무부에서는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본국 국적에서도 이 아이가 이미 한국 국적도 시켰는데 우리의 국적을 또 신청을 했다. 이게 알게 되면은 거기서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의 또 그 신청을 또 각하시켜 버리죠. 그렇게 돼 버리면은 바로 이 아이가 이 무국적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어쨌든 한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 국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 인지하는 순간 바로 한국 국적이 상실이 될 수가 있다. 이거 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이 한국 정부가 복수 국적을 또 허용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본국 국적 포기각서를 내지 않고 한국에서 있을 동안은 내가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한국 국적은 한국에서 한국 국적자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복수 국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국제 결혼으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그냥 복수 국적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있게 되면 아이도 그냥 본국 국적을 그냥 유지하면서 아이를 한국에서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또 좀 그래서 이 전문 상담가하고 이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국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만 18세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두 개의 국적, 이중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에 만 18세까지 나중에 본인 스스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는 보통 이 선천적, 이 복수국적제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 선천적 복수국적, 뭐 이런 경우죠.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러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미국의 이 출생주의 국적법에 따라서 이 미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는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또 한국 국적도 같이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 선천적 이 복수 국적자이다.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경우는 만 18세가 되면은 국적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국 시민권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국 국적으로 있을 것이냐. 만약에 이때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을 그대로 상실이 돼 버립니다. 그럼 미국은 미국법에 의해서 또 처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중 국적자로 있을 때 선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 보통. 그래서 예, 그때는 18세가 됐을 경우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된다. 네. 두 번째였죠. 이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구매한 어느 이 동포가 보내준 사연. 네,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 부부라는 이 가족 동반 서류를 떼어주지 않아서 대출받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사연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는 몇 년 전에 아파트 분양 하우스에서 이 외국인도 아파트 대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분양 딜러의 소개에 현혹되어서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으로 나누어져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분양 딜러가 저희 보고 이 300만 원을 시행사 계좌에 입금을 하여야 이 중도금을 대출하는 금융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절차라고 해서 그래서 그 금액을 입금을 한 뒤에 금융사하고 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금융사하고 상담 시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날 입금한 이 300만 원을 돌려받고 이 분양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분양하는 딜러와 이 중도금 대출 금융사하고 소통을 한 뒤에 이 중도금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공동 명의로 이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아파트 분양가의 10%에 되는 이 비용도 입금을 하였고, 그리고 중도금도 한 5천만 원 이렇게 중도금 이 대출 금융사에 또 상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아파트 잔금 대출 상담을 받는 날 저희는 잔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을 받는 도중에 저희가 외국 국적 F4 재외동포 비자여서 출입국 거소 사실 증명서에 부부로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잔금 대출이 거절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 새마을금고 이 대출 상담사가 보여준 사진에는 F4 비자로 있는 외국 국적 동포 부부도 이 서울 출입국에서는 출입국 거소 사실 동반자라는 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안 출입국에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저희가 처한 이 사연을 널리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내용이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이분이 보내준 그 사연 그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린 겁니다. 먼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분이 겪게 된 고충, 네, 후에 제가 좀 전화로 좀 더 자세히 상황을 좀 돌아보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부부 명의로 아파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시세값의 절반 정도인 1억 원 정도, 그래서 이 정도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대출 신청을 했는데 이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출입국에서 이 동반가족으로 되어 있는 출입국 그 사실증명서에 이렇게 그런 증명서를 떼어갖고 오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여기는 이제 천안 출입국 사무소죠. 거기 가서 이제 문의를 하니까 이미 부부가 F4 재외동포 체류 비자로 되어 있으면은 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 이 동반가족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별도의 서류 그런 것은 없고 그런 거를 또 별도로 띄워주기도 어렵다. 뭐 이런 답변을 이런 답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 측에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를 하니까 새마을금고 측은 서울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F4 체류 자격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 이 부부라고 하는 게 표기가 된 어떤 그런 서류가 있지 않냐. 근데 왜 천안에서 안 되느냐 하면서 이 서류가 있지 않으면은 이 대출이 어렵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파트 시세값의 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한 1억 원 정도인데요. 근데 요거를 그냥 올해 말까지 이렇게 대출이 성사 안 되면은 이 1억 원 정도가 이제는 그 은행에 장기 빚이 돼서 쉽게 말해서 뭐 연 11%에 이르는 그런 이자를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파트 담보대출 부부 명의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뭐 6% 미만의 다소 이제 저리 이자로 이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요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전문가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동반가족 비자, 이 F-1 비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이 이제 가족을 초청해서 오게 되면은 이제 F-1 비자, 체류 비자를 주는데 그런 경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 이 동반가족이라는 게 그냥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F4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부부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이 동반가족 체류 비자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별도로 그냥 표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 대출과 관련돼서는 이 부부라는 것을 입증하려면은 서로 뭐 호구부라든가 그래서 이 부부 공증을 통해서 이 가족 관계를 증명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천안은 좀 다른가요? 아니면은 천안 있는 새마을금고 측이 좀 이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 새마을금고 측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떼어줄 수 없는 서류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대출이 안 되면은 계속 이자는 나가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그거를 좀 덜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뭐 전세로 내놓는 방법도 이렇게 강구하고도 있고, 뭐 다각도로 방향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철안에 있는 이 새마을금고 측이 뭐 출입국 사무소에서 떼어주기 어려운 서류를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렇게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 그 자체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F4 체류 자격은 부부 공경을 통해서 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 방법을 인정을 안 해주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저희 방송을 보시고 뭐 이런 많은 이렇게 질문도 해 오고 계시는데요. 제가 틈틈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질의와 또 여기에 대한 또 댓글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변축장 김용필이었습니다.